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기학 2019년 2회차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랑 전자기학을 한 2개년 정도 같이 풀어보시면 나중에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에 대한 범위가 전자기학이 많아 보여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계속 중복이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시간 없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10개에서 많으면 12개 정도만 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좀 풀어야 돼요. 일단은 제 강의는 1강부터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개념들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식만 보고 거기서 확장시켜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자기회로라고 배웠죠. 우리의 오매 법칙이랑 연관되는, 대칭되는. 그래서 이거 뭐였죠? 우리가 오매 법칙의 V는 IR 대신에 이제 NI는 파이 RM 해서 요게 자기저항. 근데 RM은 여기서 R은 로우 A분의 L인데 요거는 로우 대신에 투자율 뮤. AL은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좀 식을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이제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문제에 나오면은 이 식을 자주 써요. 그래서 LI는 N파이. 이거 외우기 잘 외워질 거예요, 이거. LI는 N파이. 이 식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요 식이랑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덕턴스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파이는 n분의 li죠. 이거를 우리의 그 자기회로 오매 법칙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ni는 l분의, 아니죠, n분의 li rm. 저희는 지금 인덕턴스 L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L은 n제곱, y는 상세되죠. n분의 1인데 우리가 rm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넣어보세요. n제곱 u a l. 여기서는 근데 단면적 a가 아니라 s로 넣었죠. 보시면 투자율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권선수 n제곱에 비례하죠. 여기 요 자로 길이 L에 반비례하죠. 반비례한다. 단면적 S에 비례한다. 비례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계속 진행하시죠. 그래서 2번은 패스, 3번 패스, 4번은 푸셔야죠. 이거는 아까 했죠. 요거 또 나왔네요. 자기회로. 그래서 NRE는 RM 파이. 그래서 우리는 요 자석을 구하는 거니까 파이는 RM분의 NI 대 NI고, RM이 뮤A의 L이니까 반대로 되죠. L분의 뮤A. 요게 지금 A 대신에 S로 나왔으니까 L분의 NI 뮤 S 해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요 5번은 저는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전하가 여기는 1쿨롱이 어느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 요 정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V라고 쓰는데 근데 이쪽으로 전개 2가 지금 30V per 미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전이라는 거는 전개의 이제 선적분인데 그냥 간단히 V는 2L 거리 전개의 거리를 곱하면 전위가 된다.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너 지금 어떤 위치에서 80V래요. 근데 이게 지금 30V per 미터 곱하기 요거를 X로 놓으면은 X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지금 80V 전위의 위치가 3분의 8 미터가 돼요. 요게 첫 번째. 근데 지금 요 3분의 8이라는 위치에서 지금 80cm를 이동했대요. 근데 지금 이 방향으로 80cm를 이동했다. 그럼 요 점에서 V2라고 할까요? 위치 에너지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분의 8에서 80cm 갔으니까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3분의 8 마이너스 80cm가 0.8m죠. 이걸 하고 그러면은 이 점에서 전이 V2는 아까 제가 2L이라고 했죠. 그럼 30V per 미터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0.8m. 이거 하면은 딱 5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56입니다. 네, 계속 갈까요? 그래서 6번은 뭐 답이 1번인데 이거는 뭐 외우실 분은 외우시는데 저는 패스할게요. 7번 패스. 그리고 8번은 이제 8번 9번은 좀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정해진 거라서 이게 음회 법칙에 대한 뭐 유도도 있는데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 식이 원래 이것보다 J는 시그마 2라는 식이에요. 이게 똑같은 식인데 이게 이제 도전율이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대신에 K를 썼고 그 다음에 요 전류밀도 J 대신에 스몰 i를 썼죠. 그래서 i는 K인데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는 시그마 2 또는 i는 K 2. 이 식은 좀 암기해서 요건 뭐 기출 변형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9번도 이제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인덕턴스는 항상 정이다. 저는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시험에 이런 거는 좀 그냥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외워주세요. 네, 그 다음 10번은 푸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쪽에 전개 해서 DE, D랑 E, 그리고 자개, 전하가 움직이는 쪽에 HB. 이쪽에 어떤 에너지에 대한 식이 있어요. 이 두 식은 좀 알아두세요. 2분의 1 CV 제곱. 이쪽은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는 좀 대응되죠. 2분의 1 똑같고 C 대시 L 제가 얘기했죠. 전개 쪽에는 C랑 유전율 입실론이 있고 자개 쪽엔 L이랑 투자율 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식을 이용한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 식 얘기했죠. Li는 N 파이.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에너지 여기선 J는 2분의 1 Li 제곱. 그러면 여기 근데 L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 파이만 나왔죠. 그래서 여기 근데 Li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 Li 대신에 요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J는 2분의 1 N 파이 I. 근데 여기 따로 요 코일 수는 안 나와 있죠. 턴수. 그럼 이건 1로 보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파이 I가 되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4A 곱하기 4웨버 하면 8.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 11번도 푸셔야 돼요. 제가 그 맥스웰 방정식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진행하는 전자기파라는 게 전개와 자개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파동이다. 뭐 입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전개와 자개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식인데 전개에서 입실론이라는 게 있고 자개에서 투자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요 전자기파에 진행되는 속도라는 게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진공에서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해서 이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광속 있죠?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지금 그 속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어떤 유전율이라는 거는 공기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내고 투자율도 공기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다. 우리는 요 진공에서는 요것만 고려하니까 요 값은 1이어야 돼요. 1. 요거 1, 요거 1. 그래서 2번이요. 그러니까 뭐 위에 요 내용 이거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비유전율이란 게 그러니까 유전율이란 게 어떤 공기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잖아요. 그리고 투자율은 공기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면은 이게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기에 이런 게 요 비투자율이나 비유전율이 제로인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네, 그리고 12번은 패스. 그리고 13번은 푸셔야죠. 13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뭐또 나왔네요. 이게 지금 자기회로가 벌써 세 번째 나왔네. 어쨌든 이거 뭐 제가 얘기했죠. 요 ni는 파이 rm 인데 파이의 뮤 a의 l이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랑 대응되는 게 V는 I, R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자속이랑은 전류 1번 맞고 요게 기전력, 이게 자력이거든요. 기전력, 기자력 맞고
그리고 요게 틀렸죠. 지금 요건 제가 R은 로우 A분의 L이라고 했고 요거는 뮤 AL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비저항 저항률이랑 요 투자율 관계지 이게 유전율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14번 볼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개 쪽에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있으면 전자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이 전자력이라는 힘은 이걸 B로, 이걸 I로 보면 B, I, L 사인 세타다. 의식 그냥 넣으면 돼요. F는 지금 자석 밀도 B가 0.3 웨버 퍼 메타 제곱 곱하기 전류 5A죠. 곱하기 길이 2m 곱하기 사인 60도. 요 하면 뭐 2.6 나와요. 그래서 답은 2번. 네,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15번은 패스, 16번도 패스, 17번, 18번도 패스. 그리고 19번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가 전개에,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전하 쪽에 보면 전개라는 것과 전속 밀도라고 해서 D라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많이 나와요. 이 두 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그 과학 시간에 쿨롱의 법칙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쪽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이쪽에 Q2라는 전하가 있고, 요 사이에 R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요 사이에 매질이 유전율 입실론을 가지고 있으면 요 Q1, Q2 사이에 힘이 작용해요. 이때 힘이 4파이 입실론 1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요 Q1 대신에 이제 단위 양전하라고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전하까지의 전기력을 우리는 전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2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R 제곱분의 Q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으면은 어떤 주변에 전하, 양전하면 음전하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력 선이 나오면서 전개가 생기겠죠. 전기력이. 근데 이쪽에 매질을 입실론으로 해서 저희가 전개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전속이라는 것은 요런 매질인 입실론을 상관없이 순수한 어떤 요 전하의 양에 따른 요 전기력 선의 밀도를 보고 싶어서 만든 가상의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뭐 어떤 매질이란 게 꼭 있을 테니까 유전율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질에 상관없는 어떤 전하량에 따른 전기력의 양을 표현하기 위한 전속이란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D라는 게 입실론의 전개 2로 정의되죠. 그럼 아까 제가 쿨롱의 법칙에서 2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R 제곱분의 Q라고 했죠. 그럼 D는 뭐예요? 입실론이니까 4파이 요 입실론 R 제곱분의 Q가 돼서 이게 상쇄되죠. 이 말은 뭐예요? D는 요 1쿨롱을 기준으로 어떤 이쪽에 있는 전하의 크기에만 영향을 받고 요 매질인 유전율 입실론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 개념이고 어쨌든 전속은 우리 매질의 유전율인 입실론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요 전하량만 고려하기 위해서 적용한 가상의 전기력 선이다. 이렇게 전기력선의 밀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속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유전율이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뭐 비유전율이 10이든 말든 전속은 항상 일정하다. Q.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20번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식이라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학적인 식을 이용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발산 정리라고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 나온 스톡스 정리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내적과 크로스적의 의미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지에 있는 전하에 제가 전개라는 게 있고 얘는 발산한다고 했죠. 말은 요런 뭐 1쿨롱의 전하가 있으면 어떤 뭐 음전하 쪽으로 이렇게 발산한다. 그래서 요 발산한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게 벡터가 뭐 A라는 벡터면 크로스 A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요 A라는 벡터가 발산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발산 정리란 게 뭐냐면 이런 최적을 갖는 여기에 요 전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다 발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쪽은 방향이 반대죠. 여긴 다 상쇄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남아요. 이 부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폐 경로에 대해서 요 면적이라는 게 지금 안에 최적으로 발산하는 게 제가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최적에 대해서 발산하는 모든 부피 적분을 한 양은 내부는 다 상쇄되고 외부의 회로의 폐 면적에 적분한 양만 남는다 해서 이거를 이제 발산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중 뭐 발산 정리 아니면 다이버전스 정리는 하면 이때는 그러니까 요 발산 쪽은 부피 dv로 나와야 되고 ds 쪽은 요 벡터만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스토크스 정리는 이제 요거는 우리 그 전개 쪽에 적용하는 거고 스토크 정리는 우리 자개 쪽에 제가 얘기했죠. 전류가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인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요 스토크스 정리 회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고 이게 회전을 하는 성분은 우리는 델타 곱하기 A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벡터 A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쳐요. 이 회전하는 성분을 다 합친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 면적에 대해서 델타 곱하기 A ds. 근데 이게 보면은 회전하는데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죠. 내부는. 그래서 아까 발산 정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쪽은 다 상쇄돼요. 그럼 요 겉에만 남겠죠. 요 겉에만. 요 겉에만 남는 거를 겉에 이제 요 선적분 성분만 남아서 이거를 어떤 폐경로 L에 대해서 선적분한 성분만 남는다.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라는 게 스톡스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자개 쪽에는 요런 게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H 자기장의 선적분 성분은 요거 요 자기장이 회전하는 성분의 면적분과 같아진다. 요게 스톡스 죄송합니다. 스톡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식만 외워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발산 정리는 어떤 최적에 대한 것이 내부는 다 상쇄돼서 dv가 ds 이런 식으로 나오고 스톡스 정리는 어떤 면에 대해서 회전하는 성분들이 내부는 상쇄되고 외부에
L 성분만 남아서 ds, dl에 대한 관계식 해서 이렇게 식을 좀 외우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